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서울에 첫눈이 내렸죠. 작년보다 8일 늦은 기록인데 시작부터 강하게 쏟아지면서 한때 도로 곳곳이 통제되는 등 퇴근길 교통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눈구름은 대부분 물러났습니다. 당분간 눈이 더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얼어붙은 길이 문제지요. 네, 지금 달이 보이나요?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의 현재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김용민 TV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현재 기온 몇 도입니까? 영하 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도로 예상되는데요.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오늘 엽니다. 검찰 주요 인사 규정 정비와 고위 간부 인사를 어제 논의했는데 이르면 오늘이나 다음 주 초반 지검장, 고검장 신규 보임 그리고 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행정처가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엽니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사법부 독립 일단 헛소리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그동안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맹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 출발을 최종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 참모 차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고현석 전 차장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합참으로 향할 참모단을 직접 구성했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버스 출발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TF는 초기 조사에 미비점이 있었다며 재검토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고현석 전 차장은 명확한 군사명령 없이 전원만을 근거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휘권 남용과 명령 합법성 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통화 녹음 5건을 분석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 규명에 막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에는 2022년 지방선거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이 특정 인사를 언급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정황이 다수 담겼는데 동시에 전략 공천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되어 있어서 모호함이 남습니다. 특히 김태우, 김진태, 안철수, 이인선 등 여러 인물의 공천을 둘러싼 대화가 확인됐는데 직접적 구체적 압력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검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진술과 녹음만으로 위법 개입을 입증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화가 윤석열 취임 전에 직전에 이루어져서 법적 판단도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의 파일이 윤석열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주목됐는데 특검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윤석열 손을 자주 들어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구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으로 늘었는데 자산 증가의 핵심인 부동산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만 급등해서 무주택 가구 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순자산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은 하위 20%의 130배에 달하고요.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상위 계층은 집값이 오르며 자산이 늘었지만 하위 계층 주택 자산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소득 역시 고금리 수혜를 본 고소득층은 늘고 취업난을 겪는 저소득층은 줄어서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자산소득 진위계수 모두 악화하면서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한일고 이하진군이 올해 수능 만점자 5명 중에 1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교육 중심의 대치동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결과를 전주에서도 낼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그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고 출제자 시각으로 문제를 만들어보는 공부법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내신 수능 문제를 스스로 구성해 보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모의고사에서 한번 만점을 받았지만 실전에서는 예상을 못했다는 이하진 군, 수험 생활 중에도 하루 7시간 충분한 수면과 운동, 피아노 연주, 모바일 게임 등으로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교육자 부모님의 독서 강조도 힘이 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의대를 목표로 서울대 면접을 본 상태고요. 어린 시절 천식, 비염 치료를 경험한 것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는데 잘 됐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군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사실은. 네. 하여튼 이하진 군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네. 멋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이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이전에 해킹 등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면책 조항을 약관에 새로 넣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추가된 이 조항은 기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포괄적이며 G마켓, SSG.com 그리고 11번가 등 주요 플랫폼에는 없는 형태입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출 사고의 용의자가 지난해 말 퇴사한 점을 고려하면 쿠팡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약관을 손질했는지에 대한 의혹까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넓은 면책 범위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쿠팡 측은 통상적인 면책 문구고 고의 과실이 있으면 회사가 책임진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통상적인 면책 문구가 아니잖아요. G마켓 쓱 11번가에 없는 조항을 당신들이 넣은 거 아닙니까? 어딜 이게 통상적인 면책 규정입니까? 웃기고 자빠졌어요. 네,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상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법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가 재판부에 개입하는 건 사법권 침해라는 것. 그러면서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맡게 될 건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합의 룰이라든지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강행은 내란몰이의 끝판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에 칼날을 겨누며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정부가 원하는 재판 결과를 내기 위해서 판사를 협박해서 그들이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들겠다. 정권 입맛에 맞게 판결하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거라며 직위원 판사 바꾸기법, 상권분립 파괴법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이 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특별재판부의 일상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선관위 침탈 작전을 이끌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작전 당시 대원들에게 실탄을 준비시켰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리고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네. 이 지시는 정보사 대원 10명이 실탄을 총 100발 소지하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서버실을 점거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야구방망이와 케이블 타이 등 선관위 직원 위협용 도구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했었지요. 제 기억은 위협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 김건희 씨가 탄 호송 차량이 특검이 있는 건물로 들어갑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지 하루 만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남은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 거북이 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계 관련 사업가 서성빈 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건넸다는 이 고가의 금품들이 인사나 사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는지 캐물었는데 김 씨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쿠팡 탈퇴라고 써넣자 탈퇴 절차를 묻거나 안내하는 게시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화면 구석에 작고 흐릿한 해지 버튼이 숨겨져 있으니 잘 찾으라는 안내부터 복잡하게 설계된 절차들을 일일이 캡처 화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로 불안해서 쿠팡 탈퇴를 결심했는데 탈퇴마저도 어렵게 해놨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은 탈퇴까지 10단계나 거쳐야 하는데 모바일이 아닌 PC 버전에서만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인증과 이용 내역 확인 후에도 쿠팡에 바라는 점을 주관식으로 작성해야 탈퇴가 마무리됩니다. 네, 해킹당한 것도 서러운데 총 5번 이상 통화를 했어요. 이제 몇 번을 했는데도 이게 탈퇴가 좀 오래 걸린다, 좀 어렵다. 이게 더 이상은 쳐다도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데 대해 긴급 사실조사에 나섰습니다.